뭐 홍준표 네. 전 지사하고 또 가까우시니까 지금 하와이로 가셨고 정계 은퇴 선언까지 하셨는데 계속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조금씩 내시고 또 이재명 후보가 뭐 러브콜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손을 많이 내밀고 있는 형국이고 막걸리나 한 잔 나중에 오시면 하자 이 정도까지 얘기하셨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홍사랑입니까? 홍사모 홍사랑 홍준표 지지단체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것도 약간 좀 화제가 되고 그거는 있습니다. 조금 오해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홍준표 캠프를 실질적으로 이제 좀 관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은 내가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을 안 하겠는데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이 우리 당에 있을 때 그때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했어요. 지지했을 때 만들었던 조직입니다. 그 조직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각색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텔레방에도 이거는 가짜 뉴스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뭐 이름은 그러면은 제가 무슨 우리 성사랑 이러면은 다 우리 앵커를 좋아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장사랑 이러면 다 우리 장 소장님을 좋아하는 거 그런 건 아니고 소수의 몇 명이 그런 단체를 소수의 몇 대표하고 명이 있으니까. 어떤 이름에 대해서 홍자가 들어가니까 그게 무슨 홍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다 이러는데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원래 잘 알려진 홍준표 아니 지지 그런 모임 아닙니까? 뭐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캠프에서 또 일한 적도 알겠습니다. 없고 그 그래서 정도로 그런 하고요. 부분,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이준석 후보도 공항에 나가고 홍준표 전 시장의 몸값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정계 은퇴는 했지만 대선 끝나고 돌아오시면 또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으실까? 국민의힘에서 원할 수 있죠. 국민의힘. 대선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지게 된다면 내용이 심할 겁니다. 그러면은 정치력이 있고 어느 정도 또 의원들과 소통이 좋은 홍준표 전 시장이 와가지고 당을 좀 추스려라. 내년도 지방선거 때까지 당을 좀 바꾸고 개혁하고 이재명 정권과 좀 잘 싸워라. 이런 요구가 당원들로부터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 정치 그만할래 탈당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계속 SNS상에다가 정책인 문제에 대해서 본인 의견 얘기하시잖아요. 유전자에 DNA에 정치를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떠나지 않고 돌아오시게 되면 국민의힘과 함께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 지금은 은퇴했으니까 정치 평론가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연락 오시면 예.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전 시장의 앞으로의 행보 뭐 지금 이게 마지막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마지막이라 그러면 SNS에 저렇게 하와이 인기남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글 올리지는 않겠죠. 미련이 남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대선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은 본인은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강퇴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윤하고 결국은 용산이 밑그림 그려가지고 한덕수 카드를 미리 띄우고 한덕수랑 쉽게 단일화할 수 있는 김문수 후보 띄우고 이런 전략을 통해서 강제로 홍준표 후보를 밀어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그렸던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남아 있는 거죠. 그 치유의 시간이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과거에 민주당이 2007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비대위 전문정당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대위원장을 많이 바꿨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게 지금 보약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호남 정당에서 전국 정당으로 계속 나가는 노력들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도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계속 그렇게 비대위원장으로 만들고 일종의 친윤하고 결별하고 새롭게 당을 좀 뒤섞어가면서 영남 기득권에 매달리는 정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화하고 수도권으로 지향하는 정당으로 자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좀 기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다른 누가 대안이 뭐 황우여 전 대표 뭐 이런 분들 자꾸 거론되는데요. 그 정도 리더십 가지고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최대한 정리해줄 누군가가 구원투수로 와주길 기대할 거다.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라는 인물이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선생님에 대해서 저도 참 동감합니다. 저는 늘 주장을 하는 게 이렇습니다. 보수 우파가 진보 좌파한테 배워야 될 점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 보수 우파는 사람을 키울 줄 모른다.
계속 용병을 데려다가 쓰니까. 그다음에 진보 좌파는 사람을 키울 줄 알아요. 그리고 보수 우파는 자기 희생이 없어. 진보 좌파는 자기 희생이 있어. 이런 점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번에 억울했을 거예요. 자기는 마지막 이렇게 이 배수지를 치고 이렇게 왔는데 뭐 그렇지만 어떻겠어요. 그거는 뭐 하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일단 뭐 전투에서 졌으니까 그는 뭐 수용할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은 본인이 스스로 은퇴하고 탈당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메시지 내는 거는 정치 평론가 그다음에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에 또 모르겠어요. 뭐 국민이 원하면 또 올 수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한번 자기의 치유의 시간,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한번 필요한 안 시점 돌아왔으면 아닌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안 돌아서 이제는 저도 뭐 그동안에 한 30여 년 동안에 정치 세계에 있었고 본인이 도지사, 시장, 그리고 당 대표, 그리고 원내 대표, 대선 후보까지 한 분이잖아요.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홍준표라는 이름은 우리 머릿속에 가슴 속에 좀 묻어두는 것도 생각보다 저는 괜찮다.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다시 좀